저도 교사인데 왜? 예. 왜 그렇게 따지면 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관쌤입니다. 자, 오늘은 직업 탐방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세무서? 세무회계사?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네, 사무직원으로 계신 우리 박님 예.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사는 39세 박님이라고 합니다. 네, 박님 모시고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회계사무소에서 일하시는 직원으로 계시는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회계사 뭐 이렇게 하면은 좀 간단하긴 한데 거기 사무직으로 한다고 하면 주로 어떤 느낌으로 일을 하시는 건지 정확히 모를 것 같아서 학생들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회계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이제 세무를 대행해주는 일을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세금 신고를 대신 해준다거나 안 가면 세법에 대해서 자문을 이렇게 해준다거나 안 가면 부당한 세금을 이렇게 추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이제 대신해서 대리해서 저희가 신고를 해주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무소는 어떠한 사람이 세금 내는 것들을 도와주고 혹시라도 부당하게 세금이 징수된 게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일을 하고 있으시고 거기서 우리 박님은 그 회계사들을 뭐 보조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관리. 그러면 학교로 치면 행정실 직원들이 되겠네요. 그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보조를 한다. 서포터네요. 그렇죠. 롤에서도 그렇죠. 서포터를 하신다고. 롤에서도 서포터를 하죠. 주 캐릭 뭡니까? 주 캐릭은 룰로 하고 있습니다. 룰루랍니다. 다음에 우리 박님하고 한번 5.18 만들어서 학생 여러분들 한번 참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언제든지 한번 더 보십시오. 오케이. 콜입니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금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세금이 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세금을 왜 내는가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 좀 주셨는데 세금은 이제 조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 세금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가 생기고 난 이후에 생겨난 것인데 사전적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법률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서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이제 금전을 이제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개인에게 강제로 일정 비율로 세금을 그렇습니다. 징수한다. 혹시 그러면 그 돈으로는 뭘 하나요? 국가가? 이제 개인이 하기 힘든 이제 공공사업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대신을 하기 위해 이제 징수를 하는 것인데 이제 개인이 하지 못하는 공공사업이라 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도로를 만든다든가 공원을 조성을 한다든가 이제 버스 정류장을 만들고 기타 이제 뭐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 뭐 대충 알고 계시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걷어들이는 것을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금으로 경찰분들, 소방관분들, 맞습니다. 그다음에 군인, 맞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것도 포함돼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선생님 월급까지 여러분들 부모님이 대신 세금을 가지고 맞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대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맞습니다. 그것도 다 세금입니다. 혹시나 가정에 재난지원금이 내려갔으면 여러분들도 달라고 좀 하십시오. 그렇죠. 이래서 자식 다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 부모님이 대신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세금을 내는 거는 이제 벌이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 사람들만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뭔가 사 먹고 할 때 부가세 10%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분들도 모두 다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사는 물건 뭐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 먹더라도 그렇죠. 그 안에 일정량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재난지원금도 뭐 2인 가족, 3인 가족 돈이 다르죠? 다 다르죠. 다 10만 원씩 더 추가로 해가지고 4인 가족이면 지금 4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달라고 해도 뭐 사실
안 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명 포함돼 있음으로 인해서 재난 예. 지원금이 조금 추가로 늘어났으니까 더 나오는 거기 뭐 때문에 치킨이라도 한 마리 예, 더 그렇죠. 사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 우리 회계사, 회계 업무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우리 회계사나 회계사 직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회계사, 그러니까 일단 회계사를 설명을 드리면 회계사는 일단 시험을 봐서 이제 시험을 통과해야 회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토익 700점 이상이 되어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그리고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는데 그 과목은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테고 1차 시험은 이제 상법, 경영학, 경제원로, 회계학 등 과목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고 1차, 2차 시험이 합격하고 난 뒤에 2년 동안 수습 기간이 있은 다음에 이제 회계사가 됩니다. 인턴 기간. 예, 그렇죠. 인턴 기간 해야. 예, 세무사도 똑같습니다. 세무사랑 회계사랑 뭐가 다르죠? 세무사는 그러니까 세무 이제 신고하는 거를 이제 전문으로 한다고 보면 되고 회계랑 세무는 다르거든요. 이제 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같은 경우는 감사를 주로 합니다. 감사하면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이제 회사를 이제 너희가 정보를 똑바로 하고 있냐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외주를 줘서 나라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없으니 회계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청탁을 해서 검수를 받아라. 그러면 또 그 사람을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이제 금감원에서 회계사를 관리를 합니다. 이제 회계사는 뭐 어떤 기업이라든지 예. 어떤 조직이 예. 뭐 돈 관리를 똑바로 하고 있는지 예. 제대로 장부- 쓰고 있는지 예. 돈을 뭐 뒤로 안 빼돌리는지 예. 그런 걸 그렇죠. 감시하는 그렇죠. 거고 의식 회계 있는 거 네. 알잖아요. 네. 기업이랑 이 회계사가 짝짝꿍하지 않게 또 예. 관리하는 게 예, 금감원에서 회계사를 아. 너가 그 감사한 거를 다시 서로 이제 서로 감시하는 네, 역할을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계사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요. 네. 그럼 직원들은 또 어떤 방법으로 될 수가 있는지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사실 이 숫자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매우 꼼꼼해야 됩니다. 숫자에 이제 이게 또 사실 좀 투명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대리인이긴 하지만 사실은 서비스직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이 부당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좀 저지하고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청렴함?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뭐 자격증, 세무 관련 자격증들이 있으면 더 우대가 될 테고요. 뭐 사실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뭐 시험을 해서 시험을 합격해서 선생님이 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려면은 약간 좀 도덕적으로 그렇죠. 예. 네. 정경절배. 예, 그렇죠. 경영요법이 있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세무를 하시는 분들도 약간 청렴함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특히나 돈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더 높은 청렴 수준이 도덕 수준이 요구. 도덕 수준이 요구되는. 인성 시험 같은 거 칩니까?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면접으로 이제 사람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이거 아니면 그럼 회계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예. 뭐 조금 재밌는 점, 재밌는 점. 네, 장단점. 나는 이런 점이 재밌고 이런 점은 조금 힘들더라. 학생들이 네. 막연하게 회계사, 뭐 세무사 생각하면 막상하게 우리가 텍스트만 알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좀 더 현장에 계시니까 장점은 성취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실 뭐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장부를 매월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최종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아니면 법인세 신고할 때 책이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성시킨다는 이제 완성시키고 그거를 만들어낸다는 성취감. 그것이 장점이 되겠고 단점은 이게 아무래도 좀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탁을 받은 기업이나 네. 뭐 네. 어떤 조직에 예. 네.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뭐 학부모님들 그렇죠. 안 가면 네. 선생님들 간에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예. 제일 뭐 피곤합니다. 예, 그렇죠. 저희도 이제 혼자서 많은 업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단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소득 수준은
소득 우리가 수준은- 뭐 정확하게 얼마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네. 뭐 대략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보통 그냥 회사 다니는 수준만큼은 버는데 이제 좀 더 많이 벌려고 하면은 이제 저처럼 이제 관리직으로 들어가서 직원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업체들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소득 수준이 많이 보통보다는 위에 보통보다는 있다. 많이 오르고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자다 보니까 사자. 사자다 보니까 사자. 예. 근데 저도 교사인데 왜 왜 그렇게 따지면 목 정치랑 정비하게 반대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학생들이 지금은 뭐 중학생이고 하니까 뭐 이쪽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대학교를 이제 뭐 회계 전공학과를 가서 세무사나 회계사를 꿈꾸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고자 같으면 이제 밑으로 가는 건데 사실은 세무사보다는 회계사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밑에 그 뭐지? 변호사 말고 뭐죠? 뭐죠? 여러분들? 변호사 말고 밑에 사무장? 아니요 사무장 말고 법무사. 법무사. 법무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시험도 국가고시인가요? 예, 국가고시입니다. 두 개 다? 회계사, 세무사? 네, 둘 다 국가고시입니다. 와, 국가고시라니. 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 경쟁률 보통 몇 대 몇 정도 나와요? 보통 회계사 그러니까 경쟁률이 대략? 대략 한 3대1, 4대1. 3대1, 4대1. 예. 근데 인원수도 뽑는 인원도 적고 응시하는 사람도 적은 반면에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예. 토익이 예. 산수를 다루는데 숫자를 다루는데 기본적으로 영어로 토익이 돼야 된다. 예. 하나 더 해야 된다. 예, 그런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예. 그리고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아,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다. 예. 그 공무원 시험하고 비슷합니다. 예. 맞습니다.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밑에부터 써면은 막 허리까지 그렇죠. 옵니다. 네. 예. 보통 국가고시 치려면 예. 요 정도까지 예, 그렇죠. 자기 키만큼은 외우고 있어야. 다 외- 예, 그래야 사자 날수 있어. 예, 그렇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뭐 예. 월급으로 받습니까? 연봉으로 받습니까? 연봉으로 받습니다. 아, 연봉을 아. 1년에 한 번. 뭔 개소리야! 연봉 밝혀야 되나? 중보다 조금 위에 있다. 네, 중보다 네. 약간 위에 있다. 같은 나이 또래 봤을 때. 관리직이라서 그런 네. 거고 네. 보통 관리직이 아닐 경우는 조금 낮죠 그것보다. 네, 그거보다 조금 낫죠.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네, 중소기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소공보다 조금 더 받는 예, 예, 그 수준이라고 정도. 생각하면 될 거고요. 정확한 숫자는 이제 저도 기업에 달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우리 뭐 박님의 네. 개인 소득, 네, 개인 프라이버시. 소득을 위해서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뭐 조금 번다는 거. 예, 조금 번다는 네. 거.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죠. 요새 뭐 물가도 비싸고 하니까 그렇죠. 어렵습니다. 요새 뭐 기름값 빼고는 다 비싸잖아요. 네, 맞아요. 네. 힘드시겠네요. 저는 완전 힘듭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건가요? 지금 직업 바꾸려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네. 오늘 촬영을 위해서 귀하게 발걸음을 해준 박님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자, 그러면 우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우리 박님이 지금 하고 있는 회계사무소 직원인데, 이제 박님은 관리직에 계시고요. 그런 업무 전반적인 간단하게, 자세하게는 여러분들 뭐 전공을 하려고 하면 고등학교에 가서 알아봐도 충분하고요. 지금 어떤 직업이 널리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니까 그렇게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자,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순간쌤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